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 만점에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비아파트 부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기 수요자가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믿고 4년 가까이 기다려온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마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숙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5천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직접 이에 관계를 가지고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 따라서 또 고민도 다르시고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도 모두 다 또 다르십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 현실적인 일입니다.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데 좀 지침이 되는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금융, 세제라는 핵심 쟁점을 선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정책 조합의 균형을 찾기 위해 부처별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토론회.kr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15시까지 공급 분야에는 2277건, 금융 2833건, 세제 2012건 등 총 7153건의 의견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토론회에서는 중공업지역 등 도심 유유부지 및 공공택지의 용도 전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신축 지원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서는 대출 총량 관리와 관련하여 높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효과가 한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제 분야 토론회에서는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세입자 전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지원 및 지방 활성화를 위해 소득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그리고 주거, 의료, 교통, 교육 등 인프라와 일자리 확충, 세제 우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말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곳에 대하여 보다 더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비아파트가 조금 홀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 금융 지원 필요하고요. 또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수 제외 특례 연장을 하고 추가적인 혜택 제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무섭게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이 중간자적인 새로운 민간 임대 주체를 육성해서 임대 시장이 좀 더 안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실수요를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원래 의도와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의 지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부세 추진 가능한 개편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세부담 정상화입니다. 네 번째는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첫 번째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한도를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분양법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1항에 보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걸 해지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25년 12월 24일 날 대법원 판례 하나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경중 여부를 관계없이 다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겠다고 해서 한 50여 개 이상 사업장 10조 이상 정도 되는 이런 계약 물량 자체가 입주하고 잔금을 다 내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도 계약 해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아파트 부분 자체를 아예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 관련된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984년 빌라가 4층 이하로 정해진 이래 아직 용적률이 완화된 적이 없습니다. 비아파트에 대한 빌라를 용적률 660에서 990으로 완화하는 방안 후가 층수를 10층 이하로 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LH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한테 적용해주는 저렴한 임대 금액을 일반인들이 들어와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시세의 80에서 한 70% 정도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주시면 공급이 더 수월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아파트 문제 소송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 주신 경과 조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좀 원포인트 그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앞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수많은 분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서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방의 주택 가격은 높지가 않습니다. 구축과 신축가의 가격 차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융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LTV 비율을 좀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연령 제한이 좀 묶여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해서 좀 더 지원해주면 어떤 주거 사다리가 좀 막힘없이 작동을 하면서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는 우리가 DSR은 어떤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DSR이 이렇게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요.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대출을 제한할 거야라는 부분인데 지방은 스트레스 DSR을 없애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시장으로 수도권은 굉장히 과열돼 있고 지방은 좀 침체돼 있고 이런 것들을 현실이라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규제 제도도 좀 차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은 스트레스 DSR이 3%입니다. 3%. 근데 지방은 0.75%인데 기본적인 이 원칙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기조까지 이게 바꾸기는 조금 그런데 지방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공공 지원을 받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고 또 그렇다고 민간 시장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청약을 했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 만점에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의 공급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입니다. 또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서
평범한 청년들이 10년 그리고 20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주거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상가 사무실을 청년 시니어 등 임대주택으로 변경 시에 주택시설에 필요한 공사비 대출이나 정부 보증을 늘리면 공실도 줄이고 그 주택 공급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좀 추가로 받는 대신에 전체 세대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청년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좀 넣어줘 주거 사다리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는 공공이 다세대 도시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적극적으로 좀 매입 개량하여 청년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강력히 지시해서 단순히 이 주거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께서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페널티가 생기더라. 그래서 결혼 신고도 늦추고 이런 좀 가슴 아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 받으면서 이제 좀 바로바로 즉각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비아파트 문제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실제 1인 가구 문제라든가 또 젊은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조만간 청년 정책의 큰 한 축으로서 뭔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시장 침체가 지금 장기화되는 등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금융 규제로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5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 받으면은 그동안 합산 배제받은 종부세를 일시에 추징당하게 되는데 수년간 금융 비용만 부담해 오다가 일시에 5년간 종부세마저 추징되면은 버틸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에 주택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를 낮추는 기조를 일정 부분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 속도 조절에서 지금 전월세에 대한 물량들이 시장에 적기 때문에 아마 완충 역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유세를 너무 급진적으로 올리게 된다라면은 일정한 그 타격들이 전세나 월세 시장에서 큰 타격으로 미쳐질 수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 부분 내년까지는 주택수에 배제되지만 만약에 이게 주택수에 들어간다면 과연 누가 분양을 받을까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안 됩니다. 기존의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가 분양을 받는 순간 주택 청약 통장에서 가점제에서 주택 무주택 기간이 불리해집니다. 기존 주택자가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네, 온라인 생중계 댓글 통해서도 많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이디가 아기호랑이 1번인데 1번이신 분이 핵심은 변치 않는 정책이다. 집 없는 사람들, 청년들 길게 보고 정책을 전환합시다. 1, 2년 살 집 구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그런 원칙적인 댓글 주셨고요. 하늘사랑 천사 D4I 님은 대전, 세종, 오송, 청주를 메가시티로 키워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KBGBX님은 모듈러 주택을 활용을 해서 무주택 서민 청년에게 임대주택 공급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타 X3X님은 백악이 무효하다. 지방 균형 발전만이 답이다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공직자로서 알게 된 여러 가지의 책임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가라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부분들도 좀 알게 된 부분이어서 정말 그래서 조심하게 세심하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잘 알게 됐습니다. 오늘 국민들께서 주신 것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더 많은 설명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 주셨고 그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오늘도 느낀 건데 지방에 있으신 많은 분들의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결국 또 지방 가서 들어야지 되고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 국민들의 의견 경청하고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한 번 듣는 그런 다양한 자리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